원래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걸고 시간이 지났는데 중도금을 아직 안 낸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면 이거를 해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생기는 되게 이상한 현상인 게 거래 해지하고 배액 배상해주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놀랬던 게 계약금 넣었는데 집값 오르니까 못 팔겠다, 집주인 돌변해서 멘붕한다, 요런 거 요즘에 되게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계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동산 계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집주인이 돈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계약의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둘이서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저 계약금 포기할게요, 그냥 이 계약 안 할래요, 이렇게 해도 끝나는 거고, 계약금 2배를 줄 테니까 저 계약 안 할래요, 이렇게 해도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엄청 유행한대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은 서울이랑 경기도 이 전역에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생기는 되게 이상한 현상인 게, 원래 우리가 계약을 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걸고 시간이 지났는데 중도금을 아직 안 낸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면 이거를 해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구청에다가 제가 이런 거래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허가를 받는 한 달 동안의 기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에는 이 계약 기간이 이랬잖아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넣었어. 그리고 나서 잔금까지 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해지를 했다 하면은, 지금은 허가 신청을 구청에 넣고 나서 계약을 하고 다시 잔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훨씬 길어진 거예요. 이게 최소한 한 달인데, 사실 알잖아요. 우리는 계약을 하다 보면은 허가를 받는 기간을 좀 주세요라고 한다고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허가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이미 일정 금액의 계약금의 일부를 분명히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사실 계약은 시작됐어요. 근데 구청에다가 허가를 받는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야. 계약금의 전체를 넣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2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해볼게요. 계약금이 10% 정도 들어가니까 2억인데 허가를 받기 전에 2억을 다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넣었겠죠. 그리고 기다려달라 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이 만약에 1억이 오른다면 어떨까? 나라도 2천만 원, 5천만 원을 물어주고 1억을 더 받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집주인들이 쓰는 방어 전략으로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중도금 날짜 안정하고 계약서만 쓰고 잔금일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방식이고, 허가를 받는 시간부터 잔금일까지 중도금을 안 받는 방법으로 해서, 만약에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 배액 배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들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집주인들이 그 집값이 올라갈 때 쓸 수 있는 방어 전략으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유행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매수자들, 사는 사람들도 방어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계약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20억짜리 집에 계약금이 2억이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많이 올라가지고 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억이나 5억 정도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줘야 되는 금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하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안 넣는 게 유행인데 중도금을 계속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올리는 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건데, 허가를 받는 부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대한 특약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절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해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얼마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특약을 묻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사실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요, 그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보다 특약이 먼저 우선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방어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서 특약 한 줄이 뭐 몇 억을 아낀다, 몇 천만 원을 지켜준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저는 이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쓰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계약금을 좀 높이는 방법, 입금액을 좀 높이는 방법, 요 두 가지가 이제 제일 큰 방법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이런 거래들이 엄청 많이 늘었대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서로 약간 이렇게 조심하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나 봐요. 거래 해지하고 배액 배상해주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원래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허가구역의 그 기간까지 합쳐지면서 훨씬 거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된 거죠. 얼마나 올랐길래 2배까지 주고 포기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는 것보다 허가구역 그 허가를 받는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 맡겨놨을 때 해지하는 것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약금을 물어준다 하더라도 뭐 더 올랐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은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분들과 사는 분들의 끊임없는 경쟁? 이렇게 거래 방식에 나에게 유리하게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거죠, 다들 현장에서는. 거래가 적어도 살금살금 오르는 분위기. 맞아요. 지금 딱 현재 시장이 그래요.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은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신고가를 찍어 나간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있어요.